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보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양시장 엄청나게 초강세였죠. 제목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초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1.5% 그리고 코스닥이 한 3% 넘게 급등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상승의 마무리까지 이번 조정을 추세 붕괴가 아니라 좀 센 조정, 급락 조정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오늘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바닥은 지났다. 단기 바닥은 확인했다. 그래서 확률상 높아졌다는 얘기를 저번에 이제 반등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의 추이로서 오늘 이제 오후에 좀 무너졌다면 제가 볼 때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긴 어렵겠지만 오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최악의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 단기 어떤 조정을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어떤 장세 체크해보고, 또 이제 제목처럼 최근에 이제 신약 기업들 중에서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고르면 1년 안짝의 어떤 그 바이오 장세가 좀 펼쳐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 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잘 고르면 내년에 대박주 주인공이 된다. 그냥 희망 고문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려왔고,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뭐 주요 바이오 종목들 움직임들, 이슈 나온 것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업종도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해요. 사실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제가 볼 땐 사이클이 뭐 무너졌다 이렇게 붕괴됐다 보기보다는 약간 뭐 공급단의 병목 현상,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업종의 많은 종목들도 거의 저점 신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코멘트도 간략하게 드리면서 오늘 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로써 이번 조정에 약간 좀 뭐랄까 좀 두려움을 좀 걷어도 되는 그런 딱 마침표를 찍어준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이해 잘 되실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오늘 1.5% 상승해서 2988포인트, 이제 3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 3000포인트를 넘겼다 깼다, 넘겼다 뺐다. 왜냐면 이제 중장기평선이 여기 쭉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조금 강력한 어떤 힘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형주, 소형주들이 조금 더 포트의 중심에 두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어적인 측면도 그렇고 수익률 측면도 그렇고 조금 더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트 전략을 조금 더 중형주, 소형주가 비중상 대략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개조해서 70%, 중소형주가 30%, 이 정도가 좀 적당했다면 지금은 중형주, 소형주가 70%, 대형주가 30%, 이런 식으로 좀 구성하는 게 수익률 측면도 그렇고 방어적인 측면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983포인트, 1291 종목이 상승했고요. 100 종목이 하락. 그러니까 오늘 빠진 종목 거의 없는 거죠. 코스피 쪽에서도 700 종목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뭐 대부분 상승했다고 봐야겠죠. 혹시라도 이제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다면 조금 주춤할 뭐 오늘 조정받았다고 내일 뭐 또 빠진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내일은 오히려 더 그 종목이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뭐 오늘 조정받았다고 내일 또 빠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예를 들면 뭐 크래프톤 이런 게 이제 빠졌다 해가지고 내일도 뭐 조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긴 어렵겠죠. 어쨌든 오늘 상승률 모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흐름이었고, 수급으로 보더라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900억을 순매도 했네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삼성전자 매도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예, 오늘도 역시나 대부분이 삼성전자예요. 예, 3천억 가까이가. 기관은 5천억 순매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오늘도 1,800억 순매수. 기관은 뭐 똔똔. 그리고 선물에서 외국인은 오늘도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순매수.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매도하는 것 빼고는 그래도 반등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추세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호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해외 시장은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0.7% 상승, S&P가 0.3% 강승, 다우는 보합. 예, 그래도 이제 플러스 양봉을 이제 흐름은 좋았죠. 그리고 오늘 니케이 증시 1.4% 강세 기조 흐름. 오늘 홍콩 증시 좀 쉬었고요. 대만 증시 0.24% 강세. 그래서 대만이 약한 거는 이제 뭐 TSMC 뭐 반도체가 이제 압도적인 비중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삼성전자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TSMC 쪽도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증시 뭐 약보합 정도.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가 압도적인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었고 추이도 굉장히 좋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제 이제 5일선을 회복했고 오늘은 5일선을 완전히 뛰어넘었잖아요. 예, 분봉을 보더라도 이게 막판에 흘러내리는 식으로 되면 매물에 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매물을 이겨내고 종가가 거의 고가인 상태로 이렇게 마감했잖아요. 이게 10분봉입니다. 코스피 분봉. 예, 그래서 시초가를 강하게 뚫어내고 장중에 좀 이렇게 옆으로 돌리다가 막판에 이제 솟구친 형태 매물을 소화를 했다는 거죠. 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분봉에 나타났고 코스피의 막판까지 강세 그리고 11선까지 돌파하면서 돌파한 채 마감하는 그런 강한 기조로 마감했기 때문에 최악의 어떤 흐름을 좀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작년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뭐 굉장히 어떤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이 전개되기는 좀 어려운 기조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갑자기 막 장대 음봉으로 급락 형태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긴 좀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을 좀 확인해 준 그런 형태고 코스닥은 역시나 이제 완전히 그냥 회복했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비교를 하는 게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형태는 어렵다는 거죠. 중장기 이평선까지 오늘 뚫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중장기 이평선 뚫어낸 건 아닌데 코스닥은 뚫어냈죠. 그리고 이게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마감했죠. 보시면. 그리고 역시나 분봉으로도 초반에 돌리지도 않았어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워낙 오늘 강했기 때문에 솟구치고 장중에도 계속 추세는 오름이었어요. 옆으로 돌리는 횡보가 아니라 이 매수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판까지 이렇게 시솟는 형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종가가 고가인 형태로 분봉 상태도 그렇고 일봉으로 이제 240일 중장기 이평선까지 뚫어내고 마감시켰다는 거는 이거는 뭐 조정을 거의 종지부를 딱 찍어버렸다. 그렇다고 여기서 V자로 솟구치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래도 최악의 어떤 국면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거는 바텀피싱이 가능했다는 거죠. 낙폭 과대 괜찮은 것들은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면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딱 점을 찍은 게 오늘 흐름이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보시면 대형주 지수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형주 지수는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죠. 강하다는 거예요. 내 포트의 종목이 중형주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소형주 지수 차트도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죠. 그만큼 탄력 자체가 대형주, 지금 요거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도 훨씬 이제 강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돌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지수는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전고점 돌파하고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내 포트에 중형주, 소형주가 좀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좀 탄력도에서도 보여진다. 시장에 좀 순응하자, 따라가자. 시장을 역행하려고 하지 말자.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자.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상선약수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쉽고 제일 수익을 내는데 유리한 방식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쪽 주봉으로도 양봉으로 전환됐고, 그래서 내일도 이제 뭐 급락 형태가 아니라면 주봉은 양봉으로 좀 전환된 형태로 마감하겠죠. 내일이 금요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60주 선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 그리고 월봉으로 볼 때 밑꼬리 좀 그리는 형태로 4개월 연속 음봉인데요. 이 정도면 이제 양봉 뜰 때 됐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주봉으로 한번 보면요. 60주 선에서 밑꼬리를 그렸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는 양봉으로 치솟는 형태로 돼서 조정을 좀 일단락 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형태 나왔죠. 월봉 밑꼬리 쫙 그리고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든 그런 형태.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이제 단기 바닥의 어떤 시그널들, 기술적인 어떤 바닥 시그널들 좀 전개되면서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의 가능성들 좀 열어놓은 형태로 오늘 좀 되어졌다. 코스닥이 강하다. 코스닥이 워낙 지금 바이오가 낙폭과대가 컸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많은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이 큰 손들 손으로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를 많이 장식했던 게,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해서 이거 외국인 수급 별로 안 좋다. 뭐 위기의식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기사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로우 데이터죠.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 흐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여기서 막 치솟는 형태로 되지 않고, 이 1200원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기사만 보면서 자극적인 어떤 제목, 1200원 돌파해서 이제 막 위험하다는 막 신호처럼 들리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려가는 추이다. 천연가스도 보시면 고점 형태를 찍고 조금 반등하긴 하지만 사실상 과도한 투기 물량이 붙으면서 끌어올리고 이제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되는 것 같고, WTI 같은 경우도 너무 치솟는 형태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는 그나마 이제 뭐 물가 상승 그리고 이제 경제가 회복된다는 어떤 시그널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까지는 아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 이틀 연속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조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어떤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 불식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지표라든지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형태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일단락, 최악의 상황을 좀 벗어나는 그런 형태가 됐다. 유로스톡스 지수도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괜찮아졌다. 안정화된 흐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총 주요 종목들 체크해보면서 한번 코멘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인데요. 반도체 쪽 코멘트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그래도 0.8%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이제 1.96% 상승하면서 뭔가 좀 반전의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제 수급적으로는 삼성전자 쪽에서 외국인이 어제 3,600억, 오늘도 이제 2,600억을 순매도 했고요.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근접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반도체 쪽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조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이면서 이제 같이 좀 빠졌는데, 사실상 안 좋을 때 바닥을 형성하겠죠, 당연히. 안 좋은 분위기가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의 어떤 공급 쇼티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의 어떤 생산량을 좀 줄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대표적인 게 또 자동차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 IT 가전 쪽으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반도체들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수요단에선 좀 안정화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세트 같은 게 많이 팔려야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탑재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흘렀던 것 같고, 디램 가격도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구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져요. 최근에 지수 급락에 의해서 또 같이 좀 밀리기도 했고, 그렇다고 이제 저는 반도체 쪽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상대적인 매력도죠. 최근에 제가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렸던 게, 바이오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인 어떤 가격 밸류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봤고, 예, 반도체 쪽도 많이 내려왔고 좀 낙폭이 과대한 측면도 좀 있었다고 보긴 하지만,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뭐 바닥권에 근접했다 해가지고 이걸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예, 차라리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예, 굳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을 높인다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선택을 하진 않겠다는 거죠. 차라리 뭐 PSK라든지, 예,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테스라든지, 낙폭이 과대한 거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들, 뭐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워닝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저는 더 이제 유리하게 본다 생각하고요. 뭐 유니셈, 예를 들면 이런 것들, SK 머티리얼즈는 뭐 그렇게 빠진 건 없으니까 상대적인 매력도는 높진 않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중형주, 소형주가 매력적이지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진 않다.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뭐 일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또 일부는 뭐 장비주들, 소재 업체들 이렇게 편입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수와 동반해가지고 같이 떨어진 이 낙폭과 대한 어떤 지점에서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이거 뭐 많이 수익 내봤자 얼마나 내겠어요. 예,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사는 게 사실 훨씬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덩달아 지금 같이 빠진 이런 지수 낙폭 상태에서는 어떤 종목 다 같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빠졌고, 예, 그 중에서 뭐가 더 낙폭이 과대했고 향후를 볼 때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따져야겠죠. 예, 소위 이제 베타가 높은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당연히 사는 게 더 매력적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매력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선택을 할 때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 중형주, 소형주 단의 신약, 비코로나, 예, 코로나 관련이 아닌 그런 신약 섹터를 잡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매력도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적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수 때문에 같이 빠진 상황에서, 업종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선택일까를 볼 때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소형주 단이다. 예,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비코로나 섹터다. 비코로나 sek터 중에서 신약 섹터다. 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바이오 학회가 이제 대면 미팅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학회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수조 원에서 이제 몇천억 단위의 딜이 발생하려면 이게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순히 그냥 이 대면하고 그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빅팜들이 조금 더 자금 집행을 하긴 어려웠을 거고, 또 이제 코로나 전국 하에서는 보다 더 에너지, 조직, 그리고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제품들, 치료제, 백신 쪽에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게 더 우선순위였겠죠. 우리가 셀트리온만 보더라도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뭐 3개도 돌렸잖아요. 예, 인력과 자금을 그쪽에 집중하면서 그쪽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 빅팜들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맞았을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자금 집행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신약 쪽에 둘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게 본다면 그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학회의 어떤 임상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보다 더 라이선스 아웃이라든지 뭐 M&A라든지 그런 어떤 좋은 소식들이 이제 내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최근에 신약 섹터를 과도하게 떨군 거는 어느 정도 인위적인 어떤 부분들이 개입했다고 보여지고요. 자연적으로 급락 형태를 만들진 않았을 거고요. 바이오 기업들은 웬만해선 다 이제 주인들이 다 있고,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내년을 내다볼 때 더 많은 물량을 모아야 될 목적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까내리면 이제 개인 물량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급락 형태가 좀 연출이 됐고, 그 가운데 몇 년에 한 번 오는 저가 매수의 기회, 바텀 피싱의 기회가 분명하게 발생됐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은 자금 집행들을 그쪽에 단행하면서 제가 원하는 어떤 수량 종목들, 물량들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을 내다보는 어떤 포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중심축을 이번 조정 급락 장세 속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어떤, 지금 10월이잖아요. 내년 장세를 준비해야죠. 내년 장세를 준비하고 뭐 올해 당장 막 여기서 급등하는 것들을 찾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급등하면 그런 것들은 팔아야죠. 내년을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죠. 그래서 너무 막 당장 뭘 수익을 내겠다는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의 장세를 이제 접근하는 투자자는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되고요. 차분하게 내년 장세를 대비하는, 내년에 뭘 뜰까를 준비해야죠. 내년 장세를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드는데 최근에 좀 공을 들였던 투자라면 상당히 해피한 2022년을 이제 맞이할 가능성이 높고요. 계좌 자체가 상당한 레벨업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 장세가 굉장히 큰 기회였다는 것은 정말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급락 조정이 조정으로 끝나는구나를 확실하게 100%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오늘 지수 형태가 만들어진 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 그리고 이제 그 급락 형태에서는, 급락하는 지수 구간에서는 바텀 피싱의 신약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기회는 오래 지속될 리는 없을 거다. 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회를 잡는 게 현금이 대부분 투자자들이 없었을 텐데, 저 역시는 뭐 현금 많진 않았죠. 다른 종목들을 다 손절치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물려있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았다는 건 그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른 거 다 쳐내고 이제 더 매력적이고 더 효율적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죠. 급락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어떤 선택은 어떻게 보면 좀 고통을 수반한 선택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뭐 투자자들이 뭐 현금을 다 쌓아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 장세 속에서, 조정 구간 속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 구간이 듬성듬성 있었잖아요. 작년 가을도 이제 지수를 보면 조정이 있었고, 여기 보면 코스닥 이제 뭐 코스닥 차트 보면 작년도 이제 이렇게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올 초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안 좋았으니까 사실 올해 투자한 것들은 웬만해서 이제 2차전 지점 빼고는 수익이 좀 안 난 편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조정 구간에서는 좀 업그레이드 어떤 기회로서 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도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 더 체크를 해보면
네이버가 3.4% 상승했는데요. 요 구간이 지금 등락이 크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중기적인 저점대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볼 땐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이 좋은 어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카카오도 이제 최근에 여기서 저점을 좀 형성한 듯 하지만, 사실상 이제 뭔가 상장을 많이 시키잖아요, 자회사를. 그래서 좀 지주회사의 격의 어떤 할인율을 좀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안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김범수 의장이. 그래서 조금 매력도는 네이버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도 세게 올라왔네요. 3.6%. 중장기 이평선, 요 241선을 딱 돌파하고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조정을 탈피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왔다. LG화학도 오늘 보시면 중장기 평선을 딱 뚫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쉽지 않은데 엄청난 힘이죠. 그러니까 GM하고 이제 합의한 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세를 꺾이게 만들었는데 올려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일관되게 이제 의견을 밝혀드렸죠. 어제도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는 게 맞다. LG화학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 S자에도 오늘 3.13% 상승하면서 중장기 평선에 좀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오면 이런 것들도 이제 매도를 해야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는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받은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3% 상승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영상 올려드린 거,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저점대를 형성하는 구간대다는 이제 의견을 좀 밝혀드렸고, 오늘 3% 상승하면서 최근에 어떤 요 가격대가 좀 저점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지만 그런 게 이제 주가에는 좀 반영됐다 보고요. 바닥권에서 또 그거에 뭐 나오면 또 떨어지고 하면 바닥권을 형성하는 구간이 되겠죠.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이게 이제 뭐 메커니즘이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최근에 좀 보여졌다. 작년 말 올해 초죠. 너무 고점 시그널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헬스케어하고 제약 쪽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시그널은 좀 저점대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리의 근거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 혹여 이제 제가 1월 2일 날 올려드린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약의 매도 영상 보면 댓글에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매도할 이유가 없다. 매도할 이유가 없죠. 고점에서는 다 좋은 소식밖에 없으니까 매도할 이유가 없죠. 매도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논리적인 이유예요. 근데 지금 매수할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다. 경구용 몇컷 치료제 이런 것들, 또 로슈코도 나오고 화이자코도 나올 건데 항체 치료제 이거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냥 돈만 쏟아붓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다 부정적인 어떤 내용밖에 없잖아요.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이때가 저점대를 형성하는 구간이죠. 그러면 이제 꼭 쥐고 있던 투자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호재도 없네. 갖고 있을 이유가 없네. 이런 식이 될 때가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성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기사와 뭐 좋은 리포트가 나올 때, 안 좋은 리포트,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는 그런 리포트, 뉴스 기사 나올 때가 저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중의 모습과는 다르게 해야 이제 뭔가 좀 성공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이해하신 분들은 추후에도 또 다른 반복되는 사이클이 왔을 때 현명한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군으로만 몰입돼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이 전체 어떤 그림을 조금 바라보시면서 하시면 똑같습니다. 다른 업종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그걸 이해한 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꾸준하게 벌어들인 거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주식시장에서 이제 잃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돈을 잃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시장이 좋을 때 그냥 벌었다가 안 좋을 때가 더 기간이 길죠. 상승이 1년이라면 하락은 뭐 한 2, 3년 동안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다 잃는 케이스가 반복되었던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없더라는 그런 어떤 슬픈 이제 말이 도는 그런 이유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그게 근거해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어떤 이유는 이게 돈의 게임이기 때문이죠. 돈이라는 게 감정을 건드리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주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또 이제 실행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한 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고, 또 시행착오가 이제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과 이제 돈을 또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얻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큰 악수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단순히 뭐 종목만 분석해서 드리거나 시장만 분석해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과 이제 철학,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 저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잃지 않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성과가 좋았던 뭐 SOL 같은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은 조금 약세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이제 다시 또 주도 섹터군들,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보면 이제 HLB 이런 것들은 낙폭이 과대했죠. 이런 쪽으로 이제 세게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한국 BNC 이런 것도 이제 22% 급등했네요. 야, 위메이드가 게임 모멘텀이 엄청 강한 것 같네요. 블록체인 적용한 미르포 흥행의 상한가다. 이게 뭐 지금 동접자 수도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게 하여튼 뭐 엄청나네요. 저는 이제 잡지 못했으니까. 하여튼 뭐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종목들 보면 카카오 게임즈도 5.1% 상승, 셀트론 헬스케어도 2.5% 상승, 셀트론 제약 1.8% 강세. 오늘 어제 강했던 2차전지 소재들은 오늘 좀 약했네요. 에코프로 BM, LNF, 뭐 동아기업, 대주전자재료.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오르는 거죠. 돌아가면서 오늘 HK 이노엔도 플러스 시젠도 5% 상승, 알테오젠도 3% 상승하면서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저점대를 좀 형성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도 2% 상승하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탑픽 게임사죠. 그래서 펄어비스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뭐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클래시스도 낙폭이 과대해서 6.5% 상승, 매지온도 6% 상승.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은 오늘도 강했습니다. YG 엔터 4.6% 강세. 그리고 이제 CJ ENM은 좀 약했네요. SM 3.7% 강세, JYP 2.5% 강세. 그래서 그 엔터 쪽은 최근에 조정 장세 속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 날 넷플릭스가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좀 기대감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연계된 그런 어떤 뭐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 뉴 같은 회사들 6.5% 강세, A스토리 3.9% 강세.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 위드 코로나 이제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0.8% 강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술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은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코인하고 결합해가지고 NFT 이런 쪽으로 모멘텀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서울옥션 같은 기업들, 흐름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교육주가 좀 트렌드가 좀 바뀐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3.7% 강세. 오늘 교육들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 테마단으로 보더라도 디지털 대상이라든지 뭐 IB, 김영 뭐 이런 것들 오늘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IB, 김영은 차트적으로는 좀 주지가 않네요. 디지털 대상 정도. 가장 좋은 어떤 패턴은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뭐 이런 종목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도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핵심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교육 섹터도 좀 설명드리고 있고, 오늘 바이오주들은 뭐 다 좋았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거 10% 급등했죠. 피플바이오도 이제 7% 이제 저점대를 형성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엔젠바이오 3% 상승. 그리고 오늘 바이젠셀 같은 경우 오늘 6% 이상 상승하면서 5일선을 돌파한 채 마감을 시키는 그런 흐름들. 유틸렉스 9% 상승. 오늘 이제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 종목이기도 했죠. 9% 상승. 내년도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에 결과 발표가 있죠. 그래서 신약주들 모멘텀 강할 겁니다. 파맵신 6% 상승.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적주로서 좀 부각되고 있는 또 TNL 같은 기업이 3.7% 강세. 레고캔바이오 2% 강세로 중장기 이평선은 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네요. 올릭스 2.4% 강세.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또 항서제약 관계사죠. 그쪽으로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 그 소식들. 그래서 좋은 어떤 기술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태고사이언스 4% 강세, HK이노엔 2.8% 강세, 네오이무테크가 5% 강세로 합계 모멘텀이 임박해 있죠. NK맥스도 2% 강세로 합계 모멘텀 임박해 있고요. SCM 생명과학 많이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네요. 메디포스트 2.6% 강세. 그리고 이제 리메드 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실적적인 개선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2.9% 중장기 이평선 깨지 않고 계속 지지받아주는 게 저점이었던 매수세들이 좀 있다는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4.8% 강세, 보령제약 2% 강세, 중장기 이평선은 지지받아주네요. 브리지바이오 테라포틱스 2% 상승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대비해서 올라온 게 없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ST팜 5.8% 강세.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클래시스 아까 체크드렸지만 낙폭과대 흐름. 차바이오텍 4.6% 상승. 노바렉스도 2.2% 상승. 알테오제는 체크드렸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 2.9% 강세.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대장주죠.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요 정도는 이제 저점대를 좀 형성하는 형태죠. 제가 이제 상장 당시에 사실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너무 과도하다. 밸류 너무 높다. 근데 요 지점은 높은 지점이 아니죠. 요 지점은 매력적인 지점까지 내려왔다 생각되고요. 시총은 4,900억. 그래도 좀 낮진 않은 수준인데, 그래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저점대 형성하는 구간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노면 바이오도 요 지점에서는 명확하게 제가 너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점은 높지 않고 그래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거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 발표가 앞두고 있죠. 기대감으로 미리 올렸기 때문에 요거 돌파하려면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뭐 기술 이전 대규모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돌파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기대감에서 오를 때 정리해야죠. 예를 들면.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은 뭐 단순합니다.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때 결국은 이제 정리하는 게 깔끔하고요. 그 뒤로 결과가 좋을지 말지, 어떤 결과 나올지는 도박이죠, 사실. 그리고 루트로닉도 7% 상승하면서 61선 지지를 받아주고, 최근에 바이오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아미코제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원료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이지 단기 모멘텀 뭐 이런 거 노리는 기업은 전혀 아니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예, 어느 정도 지지받고 튀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유한양행 이제 바이오 대형주, 제약사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매력적인 어떤 밸류까지는 좀 내려온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모멘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밸류가 그렇게 부담 있는 밸류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너무 낙폭 과대하다. 11% 급락이잖아요. 단기적인 어떤 바닥을 좀 형성시키는 모습으로 오늘은 6%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고 이제 바이오 쪽의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로슈 쪽에서 나온 어떤 내용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쪽에 대한 뭐 모멘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대해서 관련 주가들도, 기업들 주가들도 좀 반응할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FDA 혁신 치료제 지정이다. 이제 FDA도 신약 관련된 일에 좀 에너지와 이제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하 투여 방식의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간테네루맙 AD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 감소를 보였다. 그러니까 바이오젠하고 비슷한 거죠. 이 이제 치매 환자에게 쌓이는 그 단백질, 요거 이제 감소를 시켜준 그런 효능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상 경증 알츠하이머 대상으로 이제 효능을 보이면 굉장히 좀 포텐셜이 큰 거죠. 그래서 이미 막 심각해진 분들이 어떻게 되는, 이제 나아지는 건 쉽지 않고, 이제 경증, 초기 단계 분들을, 환자들을 조금 나아지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이미 이제 진행돼 버리면 그게 되돌리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로슈, 이제 바이오젠이 통과됐고, 로슈도 이제 이렇게 좋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로 연결을 하려면, 국내 뭐 피플바이오 같은 기업이 아밀로이드 베타 이거를 플라그를 이제 단백질을 혈액으로 이제 검출하는 그런 진단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된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들이 이제 승인받고 이제 상용화되게 되면 이 피플바이오 같은 기업이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피알 테라피틱스라는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유전자 가히 대표 회사죠. 이 기업의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동종입니다. 카티 치료제는 지금 다 이제 자가잖아요. 자기 몸에서 이제 이 면역세포를 꺼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암세포 특이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어떤 발휘하는 그런 어떤 치료제인데, 이걸 동종으로 지금 크리스피알 테라피틱스가 이제 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이제 기성품처럼 가격과 이런 것들을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종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니즈가 굉장히 큰데, 이거에 대한 성과를 내면 포텐셜이 굉장히 큰 거죠. 이 카티는 자가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미국에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그 해당 병원에서 이제 추출하고 또 대기하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이 동종으로 하면 가격 굉장히 다운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보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승인받은 그 치료제 같은 거를 이 7, 8억짜리 되는 약을 급여를 해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보류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효능은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거를, 이거 100명한테 이거 해주면 예산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종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여러 국가에서 급여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폭발적인 이 시장, 이 제품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종에서 좋은 어떤 임상의 결과가 나온 것들이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에 중요해요. 그래서, 효능은 카티 치료제와 유사하게 나왔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동종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어떤 효능을 나타내고 좋은 임상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는
이 관련된 피어 그룹의 기업들에 대해 밸류를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어떤 기사 내용이다. 그리고 결과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올릭스가 중국의 한소제약에 갈낙 이 siRNA 간섭 기술을 또 5,300억에 수출을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사예요. 그리고 이 올릭스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이제 탑이구나, 확실하게. 이쪽 분야의 탑이고, 또 글로벌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부분이구나. 중화권에만 이제 권리를 갖는 부분인데도 저 정도로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또 이제, 중국에 파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의미있게. 중국의 바이오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높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중국의 이제 기술 이전한 부분을 우리가 뭐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점은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제가 이제 분석해 반보라는 차세대 기술을 기반한 유전자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면역 항암제 쪽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지금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중국의 이런 중국 대형 제약사죠. 항서제약 관계사 이쪽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거는 굉장히 플랫폼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 맞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인정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의 어떤 올릭스에 대한 투자 관점은 매우 우호적이다. 국내 이제 유전자 이 신약 분야에서는 원탑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뭐 대부분 오늘 바이오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상대적인 어떤 뭐 효율적인 기회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뭐를 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저의 어떤 전략의 어떤 핵심 기류가 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업종에 대한 저도 이제 분석을 하지만 왜 항상 이제 메인을 이제 바이오 쪽에 가져가냐면 똑같이 저점을 잡더라도 뭐 반도체든 뭐 조선이든 건설이든 뭐 그런 쪽에서는 뭐 2배 정도 내면 많이 낸 거죠. 근데 바이오 쪽은 뭐 대여섯 배, 10배가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제 업사이드를 좀 큰 쪽에 계좌의 어떤 중심축을 좀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당연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시장을 좀 관찰하고 그런 기회를 노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잘 고르면 내년에 대박주 주인공이 된다. 분명 그런 종목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산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